근로자의 권리 있잖아요.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공산당 나라 아니야? 이 정도 수준이에요. 사실은. 왜냐하면 일단은 최저임금 아시죠? 올해 2026년 4월 1일부터 23불 95가 법정 최저임금이에요.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거를 왜 꼭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, 어차피 세금 빼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줄 테니까 20불 해줄게.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, 사장님?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사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기록으로 안 남으니까 아마 세금에 좀 약간 영향이 있나 봐요.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일을 하는 형편이 안 되는데 15시간만 일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사장님 그러면 제가 파일을 좀 덜 받을게 그렇게 해주세요.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제가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그게 잘못되면은 큰일 납니다. 그거 온전히 그거는 고용주 책임으로 그대로 다 와요. 그 사람은 아니고 고용주 책임으로 와요. 그래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병가가 아니라 연차 휴가는 모든 직원은 일하는 근로자는 4주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. 그거를 쭉 4주를 쓰셔도 되고 쪼개서 써도 되고 그거는 맘대로예요. 한국은 누가 그러더라고요. 제가 이제 SSR 한국에서 외대를 나왔는데 제 친구들한테 여기 놀러와 그랬더니 야 너네 가려면 2주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책상 빼버릴 거야. 한국에서 그래요. 그러니까 법정 휴가는 4주 맞아요. 한국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4주를 해서 못 간대요. 그러면 자리 없대요. 그런 긴장을 가지고 살더라고요. 근데 뉴질랜드는 그렇지 않아요. 편하게 그거 다 쓰셔도 되고 얼마든지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병가가 좀 바뀌었어요. 옛날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만 며칠 이상이 했는데 저신다 하던 거버먼트가 하면서 바뀌어서 지금은 6개월 지나면 병가를 할 수가 있어요. 10일을.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근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일을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병가가 제가 굉장히 골치 아프게 쓴 거 어떤 이게 롱 위켄드 있죠. 어느 날에 토요일 날 했는데 월요일 날 휴가거나 그럼 애들 금요일 날 안 나와요. 아프다 그래요.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약 올리면 어쩔 수 없이 그럼 병원 가서 뭘 띄워라 하는데 그거 소용없어요. 병원에 그냥 가기만 하면 의사는 띄워줍니다. 그냥 저 아파요 라고 하는데 뭐 정밀검사 받으세요 안 하잖아요. 그리고 여기는 멘틀 헬스가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, 한국보다 한 100배 정도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 스트레스 받아서 해요. 2주 동안도 병가 쓸 수 있어요. 아무런 이유 없어요. 지금 이 말은 제가 아는 사람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. 한 직원 하나를 너무 바빠서 하나를 썼더니 오자마자 이제 출장을 좀 보내야 되니까 얘가 MZ세대예요. 바쁘잖아요. 그게 싫은 거예요. 병원 띡 가서 나 아프니까 나 일 못해 딱 두고 갔어요. 2주 동안.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은 어떻게 됐어요? 사람을 고용해서 돈 그대로 줘야 되죠? 사람은 없죠?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. 이 병가는 굉장히 회색 라인인데 저는 좀 동의하는 편은 아니에요. 이거를 진짜 아파서 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폐해를 입어서 저도 지금은 병가 낸다 그러면 병원 가서 반드시 일단 뛰어오라고 시켜요. 전에는 안 그랬어요. 아프면 하루 쉬세요 그랬는데 그 패턴이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. 월요일 날 꼭 안 나와. 롱 위켄드예요. 그러면 4일을 쭉 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또 안 나와. 뭐 이런 거가 참 곤란한 일들이에요.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직장 했을 때 직원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저는 좋게 배려를 하면 뭐 다 괜찮지 않을까 해서 아프다고 그러는데 원래 저 했을 때는 1년이었어요. 1년 안에는 병가를 안 줘도 되고 unpaid sick leave가 되는 건데 좀 안타깝잖아요. 그 사람은 사정해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온 사람이었거든요. 직장이 없어서 죽고 싶다고. 그래서 직장을 줬는데 병가를 돈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병가를 했는데 제가 돈을 지불을 했어요.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그 문제가 됐을 때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거는 네가 감정적인 거죠. 이모셔널한 거는 전혀 그거는 법적인 거 안에서는 언어가 되질 않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
아픈 건 아픈 거지만 병 가면 6개월 안에서는 그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딱 계약서 안에 다 명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근무 환경, 이거 되게 중요하죠. 여기 무슨 세이프티 뭐 잘못됐다 그러면 큰일, 벌금 크게 때려맞고 그래요. 저희도 시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검사하고 그러는데, 뭐 직장 환경이 그런 어떤 위험한 거를 한다 그러면 그런 기여라든지 그런 걸 다 갖춰야 되고, 또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멘탈 헬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 상담사가 와서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. 우리나라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좀 한국이랑은 좀 많이 다른 편이에요. 그러면 이제 뭐 근로자의 책임도 있겠죠.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. 뭐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되고, 근무 시간 준수해야 되고, 또는 뭐 회사 정책이 있으면 준수해야 되고, 정직한 행동. 이거는 이렇게만 아시면 안 돼요. 고용주가 되시려면 이거를 계약서 안에 회사 그거 첨부해서 다 하셔야 돼요. 재밌는 얘기 또 하나 드릴게요. 제가 아시는 분이 병원을 하세요. 여기서 병원을 하시는데 애드민을 고용을 했어요. 근데 우리가 생각적으로 상식으로 하면 원장님 계시고 그러면 그 쓰레기통도 지금 비울 것 같잖아요. 그죠? 아니에요. 계약서,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을 받다 보니 원장님이 바빠 죽겠는데도 쓰레기통 하나 떨어져 있는 거 안 내요. 그래서 그분도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계약서 안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 휴지통 매일 확인하기. 되게 웃길 것 같죠? 근데 이렇게 기록 문화를 반드시 꼭 아셔라. 그냥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뭐 20년씩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따라와주고 그런 거는 더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것도 놀랐어요. 저는 9세다라 그런지 있으면 내가 더 비우고 할 것 같은데 아예 안 해주면서 계약서에 없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. 그래서 놀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제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기록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고용주의 책임은 이런 책임이 있어요. 고용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, job description이라고 하잖아요. 그거를 어떤 일을 하는지도 일일이 하나 거기에 쓰레기통을 비우는 거다 그러면 그것도 조항에 다 넣어서 씻어야 돼요.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분쟁이 되지 않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임금 지급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절차도 공정하게 페어니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거를 잘 하셔야 되죠. 고용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, 한국에서 최근에 오신 분 있나요, 혹시? 최근에 오신 분? 1년 전. 한국에는 고용계약서 안 쓰면은 어떤 법적 책임을 받나요? 어쨌든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큰 회사는 그런데 네. 이제 솔직히 중소기업 이런 데는 안 되죠. 중소기업은 뭐 그냥 내일부터 출근해 뭐. 여기는 이제 한국은 노동청이라고 하나요? 여기는 네. ERA라고 해서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, 그러니까 고용관계청이라고 해야 되나요?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그런 게 있는데 거기가 파워가 공산국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. 꼭 기억을 하시고,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. 사장님 저 좀 뭐 했는데 저 지금 한국에 막 직장 못 가면 저 지금 당장 쫓겨나게 생겼어요. 저 좀 도와주세요. 이런 분이 왔다고 칩시다. 저한테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. 근데 고용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뭐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한 뭐 10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회사였거든요. 그걸 이제 철필 하다가 됐어요. 만약에.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나중에 고발을 했어요. 그러면 벌금 2만 불이에요. 개인인 경우에 10,000불. 그 다음에 1,000불 페널티가 바로 즉시 부과가 돼요. 그럴 정도로 고용계약서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고용계약서 나중에 준비되시는 주로 저 빨리 일 좀 하게 해달라고. 비자 때문에. 그런 거 안 돼요. 아셨죠? 절대 안 됩니다. 큰일 나요.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잖아요. 사실 부부라는 것도 저 죽고 못 사서 결혼을 하다가 살다 보니 뭐가 틀어져서 뭐 이렇게 막 멱살 잡고 이혼할 수도 있고 막 뭐 분쟁 딱 갈라서 가지고 막 재산 분할도 하고 이러잖아요. 남하고는 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고용계약서에 없었던 거 일 시킨다고 이런 거 나 왜 시키냐 이렇게 분쟁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고용계약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준비를 꼭 하셔라. 그다음에 직무설명도 말로도 하고 이메일로 하시면 더 좋고 계약서에도 남기셔라. 반드시 어떤 너의 잡 타이틀은 이거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
그리고 사인해 갖고 오세요.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것도 나중에 저 분쟁됐을 때 문제가 됐어요. 일주일 기간을 줬어요. 그런데 거기서 사인해서 내일 당장 갖고 오랬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가서 거짓말을 하니까 제가 그거 입증하는데 옛날에 주고받았던 문자 이런 게 있으니까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. 그래서 천천히 보시고 하셔라 말로 하지만 이메일로도 간단하게 고용계약서 보내드렸습니다. 천천히 잘 검토하시고 사인해서 해서 언제까지 갖다 주세요.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시고요. 이렇게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아주 큰 불에 뒤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럼 다 공정하게 내가 사장이니까 왜 뭐 한국에는 그런 일 가끔 있죠. 갑질한다고. 뭐 대한항공 했던 사람도 땅콩 얘기로 갑질 이런 거는 여기서는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그런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뉴질랜드 노동법의 핵심 포인트는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서면으로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하셔라. 그 다음에 문서와 기록을 뭐든지 다 하셔라. 그 다음에 절차를 공정하게 그러니까 내일부터 일하시면 되는 거죠. 이렇게 하시지 말고 톤다운 하셔서 문자로 다 보내시거나 이메일로 하시고 기록은 항상 준비하셔라. 저도 다행히 그런 거를 자세히는 안 했지만 어떤 기록을 했었냐면 우리 스태프 로스터라는 게 있었어요. 몇 시에 오면 자기가 쓰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. 그다음에 안 했어도 되는데 저는 이런 기록을 한 거는 아니고 아파서 못 나온다 그러면 걱정이 되니까 제가 비타민 C라도 샀는데 가져다 드릴게요. 빨리 회복하세요. 이런 거 문자 주고 받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있었어요. 다행히.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강압적으로 아픈데도 나오라고 했다. 이렇게 거짓말 다 했는데 이제 그런 이 문자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이제 입증이 간접적으로 돼서 너무 다행이었지만 그거를 찾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몇 년 전에 거를 다 가서 그때 그 핸드폰도 바꿨어가지고 그거 찾는데 저의 에너지와 스트레스 이런 거는 말도 못하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는 저희가 완전히 다 이겼지만 3년 반을 끌었고 제가 살도 빠질 살이 어디 있어요 사실 제가. 그런데 여기서 한 3-4kg가 빠졌었어요. 입안이 다 헐고 왜냐면 제가 좀 억울한 거를 못 견디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. 어떤 일이었었냐면 직원 하나가 한국 사람인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아무도 뭔가 자기를 써주지 않으니 자기 죽고 싶다. 저는 이제 넬리티어 대표님을 보니까 너무 좋은 분 같아서 여기 와서 일하고 싶다. 근데 제가 뭘 했냐면 그분은 좀 자기가 유명하다고 이제 어떤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 같은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자기 이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뭐든지 다 하면 다 하겠다. 그럼 일 좀 주라. 근데 그때가 다 코로나 시기였거든요. 제가 2019년에 회사 대표가 됐는데 20년 3월 16일 날 여기 풀 락다운 딱 됐어요. 풀 락다운 여기서 겪으신 분. 안 겪으신 분은 몰라요. 여기 12주를 풀 락다운을 처음에 했는데 어떤 정도였냐면 전쟁 난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. 슈퍼도 가서 2m씩 이렇게 해서 줄 서야 되고요. 커피도 못 사 마셨어요. 커피숍이 다 닫았어요. 상상 안 가시죠? 약국하고 병원하고 이런 데만 이제 주유소 이런 데만 열고 전체다가 완전히 그냥 죽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럴 시기였어요. 그러니까 다 어려웠죠. 전부 다 어렸죠. 공항 다 문 닫았고요.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유명하시고 그런데 우리 직장에는 맞지 않다. 할 게 없다. 자꾸 이렇게 몇 번을 거절하는데 막 죽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겁이 덜컥 났어요. 너무 이렇게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손 안 내밀어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. 근데 그 무렵에 마침 우리 직원이 애드민 하는 직원이 그만두게 됐어요. 근데 그 직원도 학력을 위조한 게 밝혀져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. 한국에서 다른 대학을 나왔는데 거기 안 나온 다른 대학을 나왔다. 이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몇 달 뒤에 그걸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만두게 스스로 도둑이 재발되는 거죠. 그래서 그만둔 게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애드민이 그만두니까 제가 그러면 애드민이 그만뒀는데 애드민이라도 하시겠느냐?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평생 은인으로 알겠다. 아주 너무 그런 말 막 울면서요. 그랬었어요.
이런 작은 거 하나 이렇게 감사함을 하다니 난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. 그래서 애드민이라 비용 거기에 맞는 월급일 테고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다 좋은데 제가 체면이 있으니 이름만 직함 있죠? 거기 고용계약서 딴 거 다 좋은데 이름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바꿔주세요. 제가 지금 쪽팔려서 그래요. 다 아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저희 남편이 키운데 우리 또 더군다나 공무원이에요. 그 사람한테 얘기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어리석었죠. 왜 우리나라 치부를 왜냐면 그런 거는 키위들은 굉장히 법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거를 해요.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. 그런 걸 아니까 해달라고 하면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욕먹을 것 같은 거예요. 니네 한국 애들은 왜 그래? 애드민이면 애드민인 거지. 그걸 왜 바꿔달래? 이럴 것 같으니까 제 딴에는 한국 사람을 보호한다고. 아, 그래요? 그럼 알겠어요. 이름만 바꿨어요. 그래서 다른 거, 뭐 시급이나 뭐 이런 거가 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름만. 그 이름만이니까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. 우리 직장에서 1년 8개월인가를 근무를 하고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노동청에 뭐라고 고발을 했냐. 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 월급을 거기에 상응하는 걸 받지 못했다. 그리고 거기서 확대를 당했다.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맨날 무서워서 직장을 다녔다.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. 근데 물론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. 너무 황당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노동청에 가기 전에 뭐라고 하나 만나서 니네 타협을 해라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요. 근데 나와서 한다는 말이나 타협하지 않고 10만 불 내라. 저한테 그렇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남편이 같이 갔어요. 그걸 알고 나서 저 엄청 깨졌죠. 너는 여기서 너 마스터 하면 뭐하냐 너 진짜 이 실리 뭐 수첩이 별얘기 다 들었어요 진짜. 그거를 너 어떻게 안 하고 그거를 걔는 애드민인데 너 전 직장에 그만둔 사람도 애드민으로 돼 있거든요. 그걸 왜 바꿔서 해주냐. 나 이름만 바꿔서 그냥 자기 페이스 밸류는 체면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줬지. 아무튼 제가 욕먹은 거는 말도 못해요. 진짜 너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너 바보다. 진짜 키위 친구들한테 진짜 너무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걔가 10만 불 내라 말도 안 되잖아요. 전 잘못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. 시클리브도 6개월 안에 10일을 했어요. 그거를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. 기록은 했거든요. 근데 돈은 다 제가 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사용해서 고발하는 건 진짜 쉬워요. 악의를 가진 사람 만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당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일을 안 겪으시려고 하면 고용계약서 기록을 다 남기시면 그렇게 못해요. 근데 저는 그거를 안 했잖아요. 아프시면 쉬세요. 문자로만 아프시면 괜찮으세요. 이렇게 보냈던 거.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거를 증명을 하기까지 3년 반 걸렸고 변호사 비용만 5만 불이 넘게 들었고요. 근데 제가 그때마다 끌려가서 매번 있을 때마다 가서 해야 되잖아요. 일 못하고 가서 한 거랑 하면은 몇십만 불 손해가 저는 났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이 노동문제를 통해서 얻은 교육은 좋은 의도 다 필요 없어요. 그거는 생각하시고 계약서 기록으로 꼭 남기셔라. 너무 중요하다. 어떤 일이 됐든지 여기는 왜 회계자료도 3년인가 7년인가를 보관하라 이런 말들을 해요. 그럴 정도로 꼭 기록으로 남기셔라.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